저번에는 명단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또 약간 다른 그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같아요. 이게 뭐냐면 생긴 거 말고 레이저가 스폰서 되게 눈빛들이 뭔가를 이렇게 막 성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분들의 눈빛을 보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려서 한번 넣어봤고요.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성공하고 싶어서 맞죠? 우리가 모인 이유는 지금 이 모습대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킨을 처음 이제 횟수로 12년을 했는데 맨 처음에 뉴스킨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으면 저는 안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직이 그 플로리스트였는데 거기에서 200만 원, 250만 원을 받으면 정말 많이 받는 거였고, 제가 20대 후반에 그 정도의 그 꽃가게를 하면서 직원으로 벌 수 있다는 건 되게 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는 제 주위의 사람이 거의 없는데 딱 2명이 있었어요. 딱 2명. 근데 한 명은 누가 봐도 그 2명이 다 당신은 1,000만 원 벌만 합니다라는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 명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반장했었고 3년 내내 전교 그 수의권에서 놀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를 가서 그 중간에 캐나다도 한 1년 갔다 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다녀와서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되게 젊은 나이에 전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으니 넌 1,000만 원 벌만해. 너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 사실 1,000만 원을 위해서 그 친구는 그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된 삶을 살았잖아요. 1,000만 원 벌만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이 꽃가게를 차려줬어요. 그 당시에 2억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준비한 거잖아요. 그 2억 원과 그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시장 조사하고 그렇게 왜 예쁜 꽃가게, 아기자기한 꽃가게 그런 데 1년에 한두 번씩 다 나갔다 오고, 본인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왜 그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 가서 사오고 미국 가서 사오고 이래서 2억을 투자해서 가게를 오픈한. 그런데 그 1,000만 원도 거의 6개월 동안은 직원 월급도 날짜를 못 맞출 만큼 힘들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수입을 벌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1,000만 원 벌만해 했단 말이죠. 근데 뉴스킨을 할 때 250만 원을 평상시에 벌던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750의 간극을 뭐로 메꿀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 간극을 나는 똑같은데, 나는 똑같잖아요. 꽃가게에서 꽃 팔던 사람이 뉴스킨으로 수분크림 판다고 해가지고 750이 뛴다라는 건 나는 똑같으니까 이 제품이 대신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750의 간극을, 그러니까 그 제품을 팔아서 메꾸던지 750을 아니면 사람을 끌어모아서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들게 느껴지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어떤 자산을 만들고 레버러지가 되고 사업을 하는 그건데, 그래서 결국 성공자의 모습이 되는 건데, 지금 내 모습 가지고 그 성공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랠리가 필요한 거고, 이 모닝스쿨을 통해서 그 성공자들은 무엇을 했나 어떤 행위보다 생각이 다르다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씨나
정주영. 아니요. 정의선. 정 있잖아요. 신세계 부회장. 네. 그분 정용. 네. 그분들한테 부러운 거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가진 차, 집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나이까지 되도록 우리랑 연배가 비슷해요. 40대잖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배운 교육이에요. 부모가 그들이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교육.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극을 이 시스템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눈이 충혈되어 있으면서 몇 달간 만극, 개근을 해가면서 있는 거는 내가 150만 원을 버는 삶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150만 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에이즈랑미를 많이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앵겨가지고 아니면 요만한 걸 이만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안 사놓으면 변하겠지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750을 더 버는 게 아니고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내고 1억을 벌어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 그저 이렇게 돌을 닦거나 좋은 사람 돼야지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선택을 바꿀 수 있게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선택부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요. 스스로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인생 전략 되게 어렵죠. 이게 전옥표 교수님 혹시 아세요? 이기는 습관 책을 쓰신 분의 강의 PPT의 첫 장에 있었던 제목이 이거예요. 근데 그 전략이 뭐냐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면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어떤 기본을 익히면 좋겠나 제가 생각을 했냐면 매일 아침에 어제도 모닝을 듣고 어제 성형주 사장님 강의셨죠. 듣고 막 뜨거워져서 잘하고 싶어 이렇게 결단했고 랠리를 다녀오셔도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나잖아요. 근데 결단과 성과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행동, 액션, 실천, 액션, 확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랠리나 어떤 이렇게 미팅들에서 우리가 일한 사례의 스피치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 스피치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본인이 한 거를 말씀하다 보니까 어떤 스피치들이 주로 많냐면 제가 진짜 간절히 루비가 되고 싶었거든요. 간절히 원하니까 루비가 되기로 결단하니까 어느덧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스피치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과정에 대한 것들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업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는 결단을 했는데 왜 루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스폰서분이 덜 간절해서 그래? 배가 들 고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쥐어짜는 거예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손과 발부터 와요.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결단하고 성과 사이에 습관이 있어요. 결단하고 내가 성과를 내려면 그 습관, 성과가 내는 습관, 그래서 랠리를 갔다 오면 내가 루비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럼 내가 어떤 습관을 익힐 건지까지 결단이 돼야 돼요.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여도 돼요. 내가 절대 지각하지 않겠어. 내가 사소한 거짓말들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사업자분들이 막 이제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걸 했잖아요. 사업 설명을 듣고 누스킨이 가치가 있어. 가치를 발견했어. 그리고 나서는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되는 일이라는 거 내가 보여주겠어. 막 이래요. 내가 돈다발로 너를 때려줄 거야. 막 이래요.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많이 외치잖아요. 내가 루비가 돼서 되는 거 보여주겠어요.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말씀을 또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가치 발견과 증명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에도 습관이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결혼한 지 11년인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다. 기꺼이 나는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1년, 2년 동안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나한테 저축을 많이 해두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받는 게 나중에 내가 해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가 계산이 되면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내가 알았던 결혼 전에 들었던 시어머니 상과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정윤모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친정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친정엄마는 저방이 그랬어?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화해했어. 그리고 나서 잊었는데 엄마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시어머니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썩어 빠진 놈이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마누라서 그렇게 마음 상하게 했다고.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한 2번 하고 나서는 시어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갈 때까지 불편하게 그 사랑과 애정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얼마 못 간다 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면서 받는 게 불편하게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는 계속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도 기꺼이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피드백도 되게 후져요. 누가 뭘 선물해주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건 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확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는 데에도 받는 데에도 거저 받는 데에도 기쁘게 못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철없이 그 이후로 몇 년은 우리 시어머니 좋아하고 몇 년을 다녔어요 또. 근데 제가 작년쯤에 저희 시어머니가 70이세요. 네, 문자를 못 보내셨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가르쳐줘갖고 문자를 보내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한참 대본하고 일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뉴스킨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사실 시어머니는 뉴스킨하고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책에 나오는 사랑, 열정, 성공이랑 내가 삶으로 익혀낸 단어의 뜻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가 다르고 성공에 대한 개념이 제일 많이 달랐고요. 이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매일매일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맨날 막 살갑게 전화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인 거예요. 뭔가를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언가를 가치를 발견했는데. 근데 그 가치가 진짜 중요하고 큰 거일수록 하루아침에 증명되는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별로 만난 적도 없어. 그러다가 놀이공원에 2박 3일 데리고 가서 너 오늘 이후로 엄마를 못 볼 건데 넌 평생 기억해? 오늘의 3일을 기억해? 오늘을 기억해? 엄마는 너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을 기억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킨을 택했고 다른 사람에게 쟤는 뉴스킨을 해서 성공했어. 이 얘기는 직급이 가고 돈을 벌었고 차를 바꿨어. 집 평수가 늘어났대. 이런 걸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얘는 진짜 야 뉴스킨 잘했지. 저거 해서 근데 그 매일매일의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좋으세요? 네. 에디슨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 그 등불 켜고 살았잖아요. 그 전까지 기름 이렇게 밝혀가지고 전구 발명을 고안하기까지 3분이 걸렸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 만들어내기까지 7년에 10,000번의 실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모든 강의를 들으면 어떤 데에서 홈파티를 하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어떤 데에서 뭘 하면 또 막 몰려가고 어떤 데에서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 위에 이렇게 없는 거지. 저 그룹이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내 거 스폰서가 얘기한 거는 결과가 안 나잖아요. 훅 가고 여기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매일 새로운 방법을 여기서는 가끔 어떤 강의를 들으면 창의적으로 일하라고 맨날 했던 거대로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업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그 주입식 교육이 되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식 교육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일정 수준의 주입이 되지 않으면 일정 수준의 주입해서 지식이 없으면 토론이 불가능해요. 뭘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창의적이 되려면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막 아이디어만 찾아다니면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미경 강사의 강의 중에 제일 듣고 동기부여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40대에서 50대가 일생 중에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뇌를 가지고 있대요. 되게 놀랍죠? 네. 10대에 팽팽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40대쯤에는 그냥 해보지도 않고 나가고 막 이렇게 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 10대, 20대, 요때 30대의 지식과 그동안 쌓아놨던 지식과 경험과 아직 완전히 노쇠하지 않은 최고로 어떤 거를 습득하거나 공부해가지고 대가들은 그래서 40대, 50대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20대, 30대 때 조금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빛나고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은 대가로 가고요. 40대, 50대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은 사람은 대가로 가고 아닌 사람은 그 시절에 반짝반짝 빛나고 40대, 50대에 자기의 20, 30대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뉴스킨도 다른 어떤 사업도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스폰서 그룹 리더가 얘기한 올바른 사업 방법을 내가 좋은 습관을 먼저 익혀야 돼요. 그거가 제대로 몸에 배지 않았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꽃가게를 했잖아요. 첫 번째 가게 손으로 하는 기술이잖아요. 제가 전업을 하고 나서 꽃을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꽃이 징글 맞아서 그만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고 적성에 너무 맞고 사명감도 있어서 했는데 이게 생계가 되니까 꽃을 정말 자유롭게 못 봤어요. 그냥 가게에 있는 꽃이고 남에게 갈 꽃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기뻤는데 근데 11년 만에 제가 어느 행사에서 이 꽃을 장식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감격했잖아요. 뭐냐면 손이 기억해. 저는 그 꽃가게에서 제가 20대를 온전히 그거에 보냈거든요. 대학교 5년, 거기 현장에서 5년, 온전히 그걸 보냈는데 그 10년간 저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창의력이 없어 이거였거든요. 창의력이 없어. 나는 왜 저 사람들, 저 작가들처럼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떠오르질 않지? 꽃바구니나 이거 하는 거에도 그닥 창의적이지 않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해내는 게 늘 벅찼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11년 만에 꽃을 꽂아보고 알았어요. 나 창의력 없던 거 아니었구나. 돈이 없었구나. 손이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류의 꽃을 갖다 놔도 누가 꽂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품이 있어요. 그 사람의. 헤어 디자이너들도 누가 머리 해줬는지 알 수 있고요. 랠리 때 그 핀인정 받으시는 분들 화장 누가 해줬는지 알 수 있어요. 주로 쓰는 색깔 톤이 있고 주로 그리는 그 손이 기억하는 그 첫 번째 배운 그 틀을 잘 못 벗어나요. 거기에서 막 진화하고 보태지는 거지. 누스킨도 그래서 처음 6개월에 배운 이 성공 습관을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매일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매일 다른 남편이나 다른 부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남편하고 매일 새롭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이 사업의 방법이 그래요. 습관을 만드는 오늘 강의 엄청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습관이 뭐냐? 그 습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룩이 되고 싶어요 라고 결단을 했어. 그리고 나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 나오면 이제 식상한 거예요. 무슨 습관인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이거를 재작년부터 제가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티멜리트를 외쳤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룹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 다른 블루 다이아몬드 형제 라인들이 티멜리트 가려고요 하고 외치는데 저는 제가 안 외치면 이상해가지고 저도 돼야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재작년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거 알고 외쳤어요. 왜냐면 명단이나 내 상황을 볼 때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 1월 이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이거를 한 거예요.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가 가고 다이아몬드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때 어떤 한 대상자가 나와서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끝까지 가지 않고 뭘 했냐면 독립하면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 안 차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데모하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연락이 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면 이 사람이 그 소개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보면서 이번에는 이것을 티멜리트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동안 거짓말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 거짓말한 거. 파트너들에게 사업 강의하면서 거짓말했구나. 이 습관 3개월 하면 익혀져요.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3개월에 갖고 안 되더라고요. 담배도 담배 끊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성공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성공하려면 담배 끊는 게 포함이 돼요. 성공이 훨씬 어려워요. 담배도 몇 달, 1년 이렇게 걸려요. 다이어트도 1년씩 걸려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무서워. 너무 큰일을 내가 선택한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의 습관을 들여다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게 쉬운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거를 제대로 3년, 5년 하면 월수입 1억까지 된다라는 게? 믿어지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3개월을 안 넘기고 3개월 때쯤에 결단하고 해봤는데 안 돼요라는 말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되니까 7, 8라인이 찾아져요. 얘를 계속하면 찾아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제가 스스로 발견이 됐는데 모든 리더들에게서 들었던 강의가 제게 된 그 한 문장이 뭐가 있냐면 뉴스킨 사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쉬운지 아세요? 습관이 돼서 쉬운 거예요. 자꾸 결단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결단한 다음 날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결과는 습관으로 내는 거예요. 무슨 습관을 들여요?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습관을 개발해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성공자의 습관이나 월수입 1억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구체적인 습관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처구니없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야 내가 책 읽어서 100만장자 됐으면 야 내가 됐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1년 넘게 되면 제가 12년 사업하는 동안 몇 년을 반 이상의 5, 6년을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제 대상자들이 물어봐요. 뉴스킨 하면서 어려운 게 뭐가 제일 어렵냐고. 근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그럼 내가 쉽게 놀면서만 하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제가 가슴을 쳤냐면 나는 실력이 없나 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1년을 보내보니까 성실하다는 거에는 제가 배운 저희 그룹에서 배운 성실의 개념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성실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실은 유능함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더 슬펐죠. 부지런하기도 힘든데 유능하기까지 해야 돼? 막 이래가면서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1년을 보내니까 유능함이 유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 매출 못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파트너한테 뭘 가르쳐줘. 내가 리크루팅 해보면 떠나가는데 파트너한테 뭘 가르쳐줘. 근데 이 1년을 보내는 동안 답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답이 없다. 라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뭉뚱그려졌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냐면 사업은 어려운데 사업 중에 뉴스킨 사업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성공은 어려운데 성공하는 일 중에 뉴스킨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책 읽으셔야 되죠. 20분. 근데 이게 정해진 시간 20분 이상을 매일매일 읽는 거를 포함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스폰서가 처음에는 그 권해주신 책을 읽어야 돼요. 권해주신 책. 요즘에는 각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이상한 말들도 너무 많아요. 그 이상한 말을 책으로 내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0페이지 책 중에 297쪽까지는 다 옳은 말인데 그 뒤에 3장이 너무 이상한. 어떻게 앞에 297을 이렇게 써놓고 뒤에 3장을 이런 결론을 내지? 이러는 그런 책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룹에서 검증된 이렇게 막 책이나 이 오디오나 이렇게 강의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부담감을 또 느끼냐면 기승전 뉴스킨 같은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결국 책 읽는 것도 뉴스킨 하라는 거잖아. 결국 강의도 뉴스킨 하라는 거잖아. 막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서적은 많아야 100권이 안 돼요. 50권이 안 되고 그리고 되게 희소식은 네트워크 관련 책은 다 얇아요. 막 300페이지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 얇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서적을 쭉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책을 또 추천받아서 읽으시면 뭐가 되냐면
기승전 뉴스킨, 결국 뉴스킨 하라는 얘기잖아. 아유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책을 3권밖에 안 읽으셔서 그래요. 더 읽으면 답이 뉴스킨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에 관련된 책들을 추천받은 걸 읽으시면 왜 뉴스킨이 사업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좀 그 사업에 대한 기회에 대한 인식도, 내가 좀 지식의 분량이 차 있어야 기회를 보는 눈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는 뉴스킨이 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럼 뉴스킨에서 뭘 해야 성공하는데, 뉴스킨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리더가 되라고 그래요. 잘 파는 세일즈 막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라고 그래요. 되게 생뚱맞잖아요. 오늘 만나서 데모를 하는 것과 내가 리더인 것은 무슨 차이인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나와요. 이 일은 그룹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일이라고. 그룹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그룹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면 리더가 되는지를,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되면, 이 습관은 뭘 하는 습관이냐면 리더가 되는 습관인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러면 좋은 말을 하고 앞에서 강의만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마케팅을 하는 실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을 하는 실력도. 책은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시고, 오디오 및 동영상 강의 듣는 것, 강의 녹음 많이 하시잖아요. 강의 녹음 파일 계속 다운받고 블루투스로 받고 매일 녹음해가지고 핸드폰 용량이 카카오톡 대화창이랑 함께 그걸 2개 때문에 다 차잖아요.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아무거나 녹음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뚫고 싶은 강의 1~2개를 정해서 그거가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여러분 김범준 사장님 아세요? 네. 김범준 사장님 강의를 정현모 사장님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이병진 사장님 강의랑.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고 같이 많이 듣게 돼서, 김범준 사장님은 강의 중에 추임새가 하엽지만 이런 조사가 있어요. 하여튼이 아니고 하엽지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흉내낼 정도로. 그래서 이 내용이나 맥락을 1~2개를 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들으시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애용하기는 너무 중요해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제품을 애용하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냐면,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 나 요만큼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이만큼 커지는 생각이, 그래서 회사가 안 망하는 거야. 하는 니들이 낫으니까. 니들이 올리는 매출이 반이잖아. 그건 다단계고요. 이 일의 원리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1번하고 2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1번하고 2번으로. 이게 풀리지 않으면 현장에서 데모내갖고 이 사람한테 제품 넣는 게 파는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하는 행위로. 우리는 매니아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제품을 팔아제끼는 일이 아니고 일의 원리 자체가 달라요. 영업이나 이런 일들은, 세일즈는 내가 100원짜리를 어떤 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스킬을 이렇게 해가지고 13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30원의 커미션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일즈가 아니고 마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100원짜리 100원에 팔잖아요. 100원짜리 100원에 팔아서 이 사람에게 마케팅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지인들이나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매니아가 돼서 내가 이 사람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것, 그걸 통해서 나오는 충성된 나에게 로얄티를 받는 것,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영업들은 계약이 성사되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안부 전화 오고 설 연휴 갱신할 때 연락 오잖아요. 우리는 너무 무섭죠. 180도 추천해서 들어갈 때까지 좋았어. 에이즈랑님 막 말해서 들어갈 때까지 좋았어. 그 이후에 4~5번의 만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한시하면 처음에 막 5,000GV, 10,000GV 됐다가 점점 떨어지고 시스템 안 나오면 이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패턴의 사업자분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일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마케팅이라서. 그러면 이제 실제 행위들은 데몬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만난 사람한테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좋겠어요? 손해했으면 좋겠고 누스킨 사업했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도 나는 이 사람에게 누스킨 얘기를 진짜 이 누스킨 얘기를 해주고 싶어. 사업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해주고 나서 할지 안 할지는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니까.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 얘기를 듣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3년, 4년 쓴 사람이 아니라 데몬이라도 한 사람이 특히 여자분들은 훨씬 더 이해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3번, 4번을 만나냐면 물론 피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귀어요. 이거는 너무 얄팍한 그거고요. 실제는 나 이 사람한테 진짜 누스킨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12년간 한 누스킨이 내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데 평범한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진짜 멋진 기회야. 나 당신한테 그 얘기해주고 싶어. 나 안 듣자.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봤더니 여드름이 고민이에요? 모공이 고민이에요? 일단 욕구가 있어야 돼요. 뭐라도 욕구가 없으면 뭐 이렇게 삐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몬하고 알려줬어요. 제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줄 모르겠대. 그럼 이제 또 흐지부지해지잖아요. 2번, 3번 만났는데 바쁘다고 튀는 거 진짜 어이가 없어. 나는 뭐 시간 남는 줄 아나? 막 이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이 흘려보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에 내가 반응해가면서 흥분해가면서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막 이래가면서 근데 제가 목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오늘 몇 년 후에 3년이 지나더라도 나는 이 진짜 누스킨 방판인 줄 아셨죠? 다단계인 줄 아셨죠?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고 하고 있는 누스킨은 달라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듣고 싶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듣고 싶다면 얘기해줄게. 듣고 싶어? 해. 이렇게 이런 얘기 드러내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기꺼이 듣느냐를 봤더니 자기의 피부 욕구나 건강 욕구나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신뢰 이건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얘기 뭐 들을 수 있어 해봐요. 뭐 이런 상태가 되려면 이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난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기미로 만났으면 기미가 개선이 돼야 돼. 모공이 고민이면 그게 개선이 돼야 돼. 6개월씩 걸리던데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왜 사회관리 이런 그 매뉴얼 막 가르쳐주잖아요. 스폰서들이. 전 사회관리가 끝나면 파트너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물어줘요. 그 다음에 뭐해요? 만나서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 얘기를 진짜 기꺼이 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피부 상태나 만족도가 요만큼 높아지려면 4번 아니어도 돼. 나를 안 만나줘서 문제지. 괜찮은 사람들은 늘 바빠. 그래서 나를 안 만나줘. 그래서 10번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10번도. 당신을.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내가 앉아서 그 사이에 막 누워서 팩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줍니다. 필요하면 해줍니다. 갈바닉도 하게 가르쳐주고 왜냐면 이게 올라가서 촉촉해. 네가 오면 촉촉한데 내가 하면 왜 모양이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많이 바르고 오래 둬서 그래요. 저가 오면. 근데 혼자 하면 10분 만에 씻어내고 이러니까 그래요. 알려주고 제품에 대한 얘기 5분 10분밖에 안 하지만 나랑 만나는 걸 기다리고 내가 막 이글거리는 눈으로 랠리 다음날 내가 어떤 감이 들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해할 때 내가 누스킨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2년, 3년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5번일 때 사업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사업 얘기를 한다고 다 초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초대가 아니에요. 리크루팅이지. 초대했다가 들었지, 됐지, 나 왔다,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되면 3년간 사업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근데 차라리 6개월 뒤에 사업 설명을 듣더라도 듣고 싶은 상태로 만들어서 오면 이 사람은 뉴스킨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볼 확률이 높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제품 애용하기는 내가 진짜 이 제품을 좋아하지 않고, 이게 저는 초창기 때 뉴스킨을 성과가 원하는 만큼 나지 않고 누가 봐도 못할 때에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게, 제품을 너무 마음껏 쓰고, 저희 드림북 1호에는 뉴스킨 전단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도 써보고 싶다, 이것도 발라보고 싶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뉴스킨을 그만두고 나서 제품을 쓰는 거를 그만두는 사람들을. 이러니까 매출이 안 됐지. 이렇게 시스템에서 강의 들으면서 뉴스킨 좋은 거 왜 이해를 못하지? 저걸 바르고 싶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품을 내가 애용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업이나 세일즈는 내가 다 애용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특장점을 알고 말하는 법을 배워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의 원리는 그런 일 다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시작하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전 제품을 다 쓰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러면 리프트팩 하나를 6개월간 매일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날이 다르고 3일째가 다르고 일주일이 달라요. 일주일 후부터는 그 땡김이 별로 없어요. 땡김이 별로 없어요. 계절별로 하는 게 또 달라요. 땀 흘리는 비 오는 날하면 리프트팩이 잘 안 말라요. 겨울에 건조할 때 30분씩 막 이렇게 두면 여기 실핏줄 터오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리프트팩하고 여기 턱 아래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여기까지 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까지 다 하면 침이 안 생겨지잖아요. 해보셨어요? 여기까지 다 하면 목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왔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남편 들어오면 식탁에 밥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리프트팩을 소비자들한테도 아침에 하라고 그래요. 밤에는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은, 사업자들은 하지만 팩을 해서 얘는 씻어내야 되는데 씻을 때쯤 되면 미치도록 졸린 거예요. 해보셨죠? 경험. 이래서 깜빡 잠들었는데 얼굴 괴물돼 있잖아요. 세수하고 나면 얼굴 실핏줄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가라앉는데 한 5일 걸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공감하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여기에 1, 200씩 들어요? 아니잖아요. 갈바닉을 매일 15일, 20일씩 해서 끝장을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없어. 하다 말고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했다가. 제가 뉴트리오를 2년간 했어요. 거의 매일. 제가 완전 곱슬이거든요. 이런 날 돌아다니면 다스베이더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조심. 다스베이더가 뭐냐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병사들이 있어요. 곱슬이 되게 심한 사람이 단발머리 하고 다니면 흐린 날, 습도 높은 날 이렇게 되잖아요. 저보고 다스베이더 이래가지고. 제품 애용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가격대에 상관없이 내 주목기를 찾으세요. 제가 사업 초기 때 2000GV를 뭘로 했냐면 리프트백, 인앤서, 아이스댄서, 푸크림 4개로 하루에 4명씩 만났는데 이 4명에 대한 또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 4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10번이라도 좋다 그랬잖아요. 진짜 없으면 나한테 5명, 10명 있으면 그 10명을 매주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리프트백 잘 제품 추천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 나 같은 사람들, 피부에 별로 이런 거 없는 사람들. 그래서 첫 주에는 리프트팩 했는데 다음번에 또 가서 스크럽 발라주고 클레이팩 발라주니까 이건 뭐야, 이 알갱이는 스크럽이고요. 호두 껍질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올 때 갖다 줘. 그거 갖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다 10번씩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패턴, 고민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이건 그 사람의 한 맺힌 이야기를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욕구가 있고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각하고 타이밍이 아직 아니지만 사업 얘기는 한번 해주고 싶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10번, 9번, 8번 만나는 동안 시간 약속 잘 지켰고 내가 해준다라는 거 정확히 지켰고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한 적 없고 필요한 거 상식적으로 얘기해줬고 피부가 개선이 되고 있고 제가 하는 사업 얘기가 다 많이 들어봤는데 싫어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개받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 찾았어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 참석하는 거는 사업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인식 수준을 내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은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뭘까요? 재구매예요. 재구매가 되는지. 많은 이렇게 뉴스킨 하다가 타 네트워크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뉴스킨은 어려워. 월 유지 매출이 너무 많아. 30만 원. 그리고 어떤 데는 월급을 준대요. 기본급을.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되는가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메이 1000만 원은 쉬워요? 그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메이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일인가가 중요해요. 되는 일인가가. 그거가 다른 말이 재구매예요. 재구매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품에 발이 달려서 한번 데모만 해주면 저절로 쓰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나의 만남 습관 성실해야 돼요. 계속 만나서 만족감을 주고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없으면 왜 자꾸 전화하고 난리야 막 이렇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없으니까 어디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없는 만남 있잖아요. 뭔가 듣고 말아보긴 했는데 제품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 얘기 하지도 않고 근데 한 6시쯤 돼갖고 현관문 닫고 오는데 그 왜 옆집에서 압력밥솥 흔들리는 소리 나면 되게 서럽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될 거라는 이 그림이 없으면. 그래서 고객 관리 이렇게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 사업 얘기 하셔야 되고 당연히 스폰서랑 카운셀링 하셔야 되는데 스폰서랑 카운셀링은 대부분 다녀와서 하잖아요. 어제 만난 일. 만나기 전에도 하시고 만난 후에도 하셔야 돼요. 만난 후에 하시면 아픔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확률이 훨씬 높고요. 만나기 전에 카운셀링을 하고 가시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 쌓기 뭐 당연히 관계 유지하면서 하시면 되고 이커머스가 저기죠. 커뮤니티 이런 거 SNS 이런 건데 이것은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제대로 잘은 제품 사진을 잘 찍어 올리고 막 뭐 런칭했어요 이렇게 막 올리는 게 제대로 잘이라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 20대 분들 30대 분들 지인들 중에 연애하면 싸이월드 때부터 연애하면 막 사진 올리다가 헤어지면 잠수 타고 이렇게 문 닫아 걸고 사진 다 내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좋아 보이세요? 아니요. 반 친구마다 학부모 총회하고 막 이러면 누가 뭘 시작하면 그거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제품 사진이며 뭐 나는 성공할 거야 막 시작해가지고 막 올려. 누가 봐도 얘 다단계 아니면 뭐 영업 시작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애기 엄마인데 일을 해. 그럼 막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김미경 강사의 그런 글 하나 캡처해가지고 앞뒤 다 잘라먹고 그 부분이 내가 꽂혔거든. 그래서 캡처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일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집에서 개발을 해야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일하는 여자들은 일하는 여자대로 별로 기분이 안 좋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리겠다는 뜻이지. 그 글을 올리는 순간.
우리가 동창회 가서 나 차 바꿨잖아 막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SNS에 나의 그 고생한 보람으로 드디어 BMW가 왔다. 그런 거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가 있으면 100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00번. 글 하나 올릴 때 내가 하와이 갔다 왔어. 내가 갔다 왔어. 근데 여기는 부부가 같이 5년째 하고 있는데 못하지 않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학원비 빠듯한 거 내가 아는데 나 좋다고 이거 막 올릴 수 있어요? 그 분도 이거 읽는데 이거 읽을 때 동기부여가 한편 되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들이랑 놀러 갔다 온 사진 막 이렇게 올리면 100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00번. 나 먹은 거? 그 좋으세요? 호텔에서 먹은 거 막 스파게티 그만 좀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터넷 세상은 저희 딸도 이제 3학년이 됐는데 누가 막 유튜브에 미니어처 같은 거 어이없는 동영상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올린 자기가 막 올리면서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아씨 이런 거 다 찍혀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다시 시작해 만들기를 막 이렇게. 근데 저희 딸도 그걸 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절대 올리지 말고 네 핸드폰에 저장해서 엄마만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요. 이 인터넷의 세상은 네가 지금은 신기하고 재밌어서 올렸는데 중학교 때 보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어. 중학교 때 보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데 지워지는 권리가 되게 약해. 부끄러운데 어떤 애가 그거 저장해 놓잖아. 불특정 타수가 저장해 놓잖아. 그건 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글을 올리거나 할 때 100번, 1000번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거 생각하기 너무 힘들지.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아주 모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좋은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리고 저기가 있어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부정적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알려드리죠. 첫 번째는 기승전 뉴스킨이에요. 과도한 푸시. 그리고 이게 최고라고 말하는 것. 이거 하면 다른 직업을 폄하하는 것. 우리 사분면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쪽 그 2사분면하고 S사분면 되게 막 한심한 듯이 얘기하지만 2사분면에 머물러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기에서 그 사분면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진입이 안 돼. 2사분면에 진입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비하를 하면 어떤 그 자괴감에 빠지냐면 사업을 하면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그게 풀리지 않았던 게 마이스토리 하면 진짜 후진 마이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제가 꽃가게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하지 마. 그거 다 자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20대를 올인한 일이에요. 하는 동안 내가 먹고 살았고 재미있었고 보람 있었고 너무 좋아서 했는데 지금 뉴스킨을 하니까 그 일은 쓰레기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하는 내가 너무 내 인생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뉴스킨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 보면 전직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다 지우고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이스토리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마치 그거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뉴스킨만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아 그렇지 좋아 하고 맞춰주라는 게 아니에요. 비위를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과도한 푸시 내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제가 초창기 때 들었던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 요만큼 행복한데 이만큼
요만큼 행복한 척 하는 거. 감기 걸리면 안 돼. 퍼마넥스가 있는데 어떻게 감기에 걸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거짓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힘든 거 이런 거를 다 가서 토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배운 저희 그룹에서 배운 거짓말의 정의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요만한 걸 이따만하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 그래서 제품도 본사에서 얘기한 것만 얘기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해. 이런 제품 없어. 사업도 내가 요만큼 버는데 요만큼 막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 자체로도 너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거 자체로도 충분해요. 제가 저희 집이 평촌이어서 그 우면산 거기 이렇게 거쳐서 여기를 오는 선릉을 오는데 오는 길에 우면동에 삼성 R&D 센터가 있어요. 6시 50분에 그 셔틀들 있죠. 우리 다 오는 거예요. 그 삼성 R&D 출근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보러. 5시 반에 탄대요, 그 차를. 비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은 모이면 험담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을 뿐이지 요만큼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만한 문제를 요만하게 축소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 유리한 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랑도 연결이 되는 게 너무 포장하면 사람들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래서 앞에 맨 앞으로 돌아가면 결단에서 성과가 나잖아요. 거기 안에 이런 일하는 습관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가치를 발견하셨잖아요. 이 뉴스킨에 진짜 자산을 만들고 내가 사람을 얻는 가치를 발견을 했으면 증명을 해내는 와, 내 삶이 달라졌어. 이 증명을 너무 몇 개월 안에 하려고 하니까 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증명 가치 있는 것에는 매일매일 내가 이 사람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 내가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이 해결이 되고 이 습관이 1년이든 2년이든 쌓였을 때 너는 진짜 멋진 일 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길게 오래 가시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하셔야 되고 이 10코어를 매일매일 습관이 될 때까지는 6개월이 걸리고요. 와, 뉴스킨이 사업 중에 제일 쉽구나 할 때까지는 1년이 걸리더라고요.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